허수 단위 바로 i의 등장입니다. 허수 단위, 허수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부를 거예요. 바로 i라는 단위가 나왔는데, 자, 허수 단위 i의 정체가 갑자기 이겁니다. 갑자기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수. x를 이제부터 그냥 i라고 써요. 괜찮습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은 엄청난 못생긴 숫자 i.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뭐죠? 그러면 진짜로 x자리에 i를 대입하면 i의 제곱은 같다 마일이 될 거고, 또는 표기상의 춥니다. i는 같다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칩니다. 괜찮습니까?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런 숫자 이제부터 허수 단위라고 부르고, 그럼 허수가 등장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방금 나온 숫자를 이용해서 숫자를 좀 늘려보자. 바로 복소수 등장합니다. 자, 복소수란 뭐냐면 결과적으로 수야. 끝이 수죠. 어떤 수인데 복소수. 근데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바로 실수 더하기 실수 a 플러스 bi 꼴로 간 a랑 b는 실수로 표현 가능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a 플러스 bi인데 실수랑 실수 더하기 꼴로 표현 가능하면 되고, 그때 사람들은 a 플러스 bi를 복소수라고 읽어요. 근데 그때 복소수에서 i랑 관련 없는 숫자, 얘를 사람들은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실수 부분. 그 다음은 여기 i 앞에 있는 개수, 곱해진 수를 사람들은 허수 부분이네, 허수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부랑 허수부가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i가 달려있지 않은 개별적인 자리를 a라고 실수부라고 부르고요. i랑 곱해진 어떤 앞에 있는 수, 허수 부분이라고 읽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렇고, 그러면 정말 재미없지만 뭐 4 플러스 2i, 근데 이런 세트 인정한다는 어떤 숫자인 거예요. 4에다가 2i 더한 못생긴 수, 복소수예요. 삐졌습니까? 그러면 실수부는 4라고 읽으시면 되고 허수부는 2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삐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복소수가 등장하면 뭐가 등장하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복소수는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야. 모든 수. 그럼 여러분들 이런 일이 발생해요. 바로 둘 다 있으면 땡큐지만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질 때.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사합니다. 자, 만약에 b가 0이면은 a 플러스 0i, 그럼 0은 항상 곱했을 때 0으로 보기 때문에 a 플러서 0i면 여기가 사라져서 바로 b가 0일 때는 그냥 a니까 그 복수수는 실수로 바라볼 수 있고, 또는 또는 a가 0인 경우, a가 0일 때는 둘 중에 하나, 실수부가 0이면 사라지잖아. 그럼 bi 꼴이겠지. 그래서 얘는 허수 부분만 달려있네. 허수 부분만 달려있을 때 사람들은 순수한 허수라고 불러요. 좀 강조해주는 겁니다. 그냥 허수가 아니라 실수가 아예 없잖아. 즉 순허수 꼴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퓨어, 순수하게 정제가 들어있는 거죠. 막 정화 들어있는 겁니다. 오케이, 순허수. 그 다음은 0도 아니고 0도 아니고 그냥 아무 때는 전부 다 그냥 다 복소수라고 부르고, 따라서 복소수는 표현이 이래요. 복소수 안에는 실수도 들어있는 거고 순허수도 들어있고 그 외에도 있는 겁니다. 다양한 숫자를 복소수라고 불러요. 둘 다 살아있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가 생략돼 있으면 0이 숨어있는 거예요. 0. 괜찮습니까? 0 플러스 0i 이건 다 있겠죠. 그래서 실수거나 순허수거나 그 외의 숫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마치 우리가 정수를 따질 때, 유리수 따질 때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던 것처럼 더러운 분수들, 복수수도 깨끗한 부분들과 더러운 애들과 그 외적인 더 더러운 애들이 있어요. 더 더러운 애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책에 써있는 복소수에 시작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3번 박스 보시면 3번이 있죠. 3번은 그냥 바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복소수끼리 언제 같을까? 즉 같을 조건을 사람들이 약속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면 이것도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래서 같다의 기준은 이겁니다. 두 마리의 복소수가 서로 같다려면 실수부랑 허수부가 둘 다 같은 때 지들끼리 같다고 불러요. 예를 들어 2 플러스 4i, 2 플러스 4i는 서로 동등하다, 같다라고 부를 겁니다. 왜? 실수부도 똑같고 허수도 같으니까 같다라고 부를 거예요. 괜찮습니까? 참고로 0은
0 플러스 0i로 볼 수 있습니다. 즉 0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수는 그냥 0이랑 0인 케이스를 보시면 되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따가 보겠지만 a 플러스 bi가 0이랑 같다라고 적어져 있으면 이거는 엄청나게 강력한 조건이에요. 복소수가 0이 되었다? 같은 말. 바로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도 0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복소수가 같은 조건,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으면 지들끼리 같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0이랑 같을 때는 그냥 둘 다 0이에요. 이상이? 그럴 수가 없다면 충분히 같다라는 게 납득이 될 거고, 마지막 네 번째 박스 뭘까? 네 번째 박스 바로 두 글자. 복소수 중에서 편례 복소수. 편례 복소수는 하나의 복소수에 대해서 i 앞에 부호박분수, i 앞에 부호박분수를 주인공의 친구 편례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a 플러스 bi의 편례를 구하시오. a 마이너스 bi. i 앞에 부호 바꿔주면 돼요. 가운데 부호 바꾸는 거 아니야. i 앞에 있는 수의 부호 바꾼수가 편례 복소수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러면 이따가 또 개념 설명도 이따 해드리고, 일단 여러분 방금 받은 팬텀이 있죠? 한 10문제 있나요? 이거 보고 10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해보세요. 실수부 또는 허수부가 생략되어 있으면, 없으면 0이 숨어 있는 겁니다. 0 플러스 0i 또는 4 플러스 0i. 허수부가 0일 수도 있고 실수부가 0일 수도 있다가 1번 문제에서 하나의 교훈이고, 이번 문제 여러분들 페이크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순허수를 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허수야. 이번은 그냥 허수야. 그러면 허수 부분이 달려있으면 다 허수예요. i가 달려있으면 다 허수입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되겠죠. 3i도 허수죠. 마이너스 d는 그냥 실수 따위잖아. 우리가 아는 숫자잖아. 실수 버려. 디귿 1 플러스 i, 뭐 허수부도 있고 숫자도 있고, 그래서 디귿도 허수 취급할 수 있어요. 실수는 아니니까. 루트 5i, i가 달려있으니까 허수. 그 다음은 미음은 계산해 보시면 숫자니까 실수가 되죠. 그래서 3개만 고르시면 됩니다. 가다라. 됐습니까? 가다라. 3번은 해보시면 되고 3번은 해보세요.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연습 문제라서 어렵게 안 됐어요.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신 분들은 앞에 다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1번부터 5번까지. 1번은 그냥 실수버 수분 그냥 1, 2, 3, 4번 겁니다. 2번은 서수범을 기억력 비율, 기디. 다음 3번은 A는 1빈대, A-1빈대 나상. 4번은 X는 3, Y는 2. X는 2 또는 Y-1. 다음은 마지막은 혈례 복소수를 마이너스 시오 I 앞에 부박분수인데 얘는 부박분수이 되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I가 애초에 없으면 부박분도 없는 거니까 자리에서 그대로 되죠. 다음은 OI의 부박분면 마이너스 OI라서 혈례를 열심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 안 들어가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 다음 쪽 보시면 6번부터인데 6번부터도 책의 쪽수를 따라가보자. 바로 뭘까요? 바로 복소수를 가만히 두면 재미가 없다. 즉 복소수를 뭐하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즉 사칙 연산을 약속할 건데 어렵지 않게 약속합니다. 바로 문자를 더하듯이 문자를 곱하듯이 우리가 다항식을 곱하는 것처럼 그 i가 달려 있어도 그냥 i도 문자로 취급해서 더하거나 곱하듯이 나눌 때는 유리화하듯이 하면은 나온다라는 게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책의 쪽수는 82쪽인데 82쪽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눌 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은 교환 법칙 된다, 결합 법칙 된다, 분배 법칙 또 다 되니까 복수수는 지들끼리 다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이 다 되니까 하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번부터 하시면 됩니다. 6번은 복소수들끼리 괄호 더하기 괄호 문자끼리 더하거나 숫자끼리 더하듯이 더하게 하시면 됩니다. 친구들끼리 더하면 돼. 실수는 허수끼리, 복소수,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했을 때 i를 x처럼 곱하듯이 하되 i 제곱이 발생한 순간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i 제곱이 발생한 순간 마이너스 1로 대신해 주시면 돼요.
그러고 보니까 아마 10번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10번만 가지고 되겠다. 나머지는 다들 8번은 유리화랑 비슷하게 분모에 i가 남아있으면 가운데 숫자의 두 각분수를 분모 분자에 동시에 곱해주면 돼요. 동시에 분자 괄호 열고 3-4. 그럼 분모는 합차 공식처럼 전개해 버리면 분모 어떻게 바뀌어? 앞에 거의 제곱 9, 3, 4는 9니까 더하 빼기 빼기 i 제곱인데 빼기 9 빼기 i 제곱이겠지. 문자 받으시 하면 근데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같이 볼게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가 쓰이냐면 요거 하나입니다. 바로 이거야. 루트 마이너스 a 꼴이면 뭐 할 수 있다? 마치 이렇게 하자. 루트 안쪽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 생략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의 a인 거고 우리가 이렇게 곱하기로 쪼개면 결국 마이너스 1은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i가 되면서 나가는 거예요. 루트 안쪽에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나가면서 i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루트 마이너스 a는 같다 루트 a i라고 치면 됩니다.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i가 되면서 나간다만 지키면 됩니다. 오케이? 루트 안쪽의 음수는 나갈 수 있다 i가 되면서야.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루트 안쪽에 음수가 있으면 건방진 녀석 해야 돼요. 바로 바꿔치기 합시다. 비비. 루트 마파는 뭐 하면 되죠? 루트 안쪽에 마이너스를 내보내. i가 되면서 루트 8i 더셈 루트
루트 안쪽의 마이너스는 뒤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i가 되면서 루트 2i. 괜찮니? 그 다음은 이제 루트 8과 루트 2는 루트 8이 우연히 제곱수 내보내면 2루트 2니까 2루트 2i랑 루트 2i 더하는 거니까 계속끼리 더하면 돼서 더하기니까 더하기 3개 루트 2i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루트 안쪽의 음수는 건방진 녀석 죽어 써줘. 루트 12i 빼기 루트 안쪽의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i가 돼요. 4또 3i. 그 다음 루트 12는 제곱수 내보내면 제곱수 내보내면은 루트 12는 2루트 3이잖아요. 2루트 3. 따라서 i 앞에 있는 계속끼리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2개 루트 3 i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루트 안쪽에 마이너스를 내면 가만히 두지 마세요. 바로 바꿔치기 하세요. 마이너스가 되면서 그러면 내 루트 9i 곱하기 연결이니까 루트 4i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간단하게 되니까 3i 곱하기 2i인데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는 거니까 6배의 i 제곱이고 i 제곱이 등장한 순간 깜짝 놀라면서 뭐든 많이 틀리지 하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비슷하게 4번, 5번도 4번까지 해주시겠어요. 4번 어떻게 하면 될까? 얘들아 분모의 루트가 남아있어도 괜찮아요. 강제로 i로 내보냅시다. 어떻게 돼? 분모분의 분자 루트 3i 분의 루트 15. 어차피 루트끼리 약분할 수 있으니까 약분하면 i분의 루트 5가 되겠다. 루트 안쪽끼리 약분할 수 있잖아. 루트가 나오면서 5. 그치? 근데 이제 i분의 루트 5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i분의 루트 5. i분의 루트 5? 얘는 뭐라고 표기할 수 있지? 얘들아, i를 죽이는 방법은 i 제곱으로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분모 분자에 i 배를 하면은 분모 분자에 i를 빌려주자. 통분하듯이. 그럼 i 제곱이니까 y 제곱 뺄 겁니다. i. 그다음에는 핑크카이트 제곱 루트 5i. 그다음은 분모의 마이너스는 분자 올리면 되니까 루트 마이너스 루트 5i로 변했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루트 안쪽의 마이너스는 제발 i로 내보내세요. 뒤로 가면서.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고 비슷하게 10번에 5번, 6번도 루트 안쪽에 음수가 나온 순간 헉 눌러면서 다르게 i로 내보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당하는 게 복소수의 첫 단원이었고 그 다음 어떻게 해볼까요?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놀란 얘기 있습니다. 하고 안 눌러도 눌러주기 바랍니다. 2차 방정식. 물론 조금 복소수 문제가 덜 같지만 기회가 있으면 문제 더 넣어놨으니까 이거 풀어보시면 됩니다. 책은 105쪽으로 껑충 뛰시면 됩니다. 중간에 또 안 풀려있는 거나 그런 것들은 다음 주까지 복습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대로 보세요. 105쪽이 아니라 105쪽. 얘들아 105쪽은 뭐 놀랄 얘기까지는 없어요. 바로 뭐 하자?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증상수학 너희 기말고사 봤을 거 아니야. 바로 2차 방정식이 또 나와요. 또 차 방정식. 근데 2차 방정식인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내용 복습입니다. 2차 방정식은 가장 높은 차수가 2인 거. x제곱이 들어있는 거. 따라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로 표현할 수 있는 2차 방정식은 정의부터 아셔야 되고 그럼 얘들아 2차 방정식에서 추가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중3 때는 2차 방정식을 맨날 풀면은 근의 공식을 빌린다, 인수분해 해본다 했을 때 가끔씩 근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 근이 없다. 답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해가 없다. 근데 이제부터는 해를 인정합니다. 바로 우리가 i를 인정했기 때문에 루트 안쪽에 마이너스 1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 썼을 때 루트 안쪽에 마이너스가 생겨도 되고 그런 근이 나왔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자? 근 중에서 허수인 근이니까 허근이라고 부를 거예요. 허근. 그다음에 i가 달려있는 루트 안쪽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그런 근도 인정할 거고 걔를 허근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근이 이쁘게 잘 나오면 실실 쪼개고 있으니까 실근이라고 부르면 돼. 오케이? 근이 이쁘게 나오면 실근. i가 크게 달리면 허근이라고 부르시면 되고 2차 방정식은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차 방정식은 항상 복소수 근을 가진다. 즉 복소근을 가져요. 항상 근을 가지는 거죠. 왜냐면 실수도 허수든 간에 어쨌든 복소수니까. 따라서 복소근을 갖는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까? 2차 방정식은 항상 근이 있어요. 실근이든 허근이든 복소수를 이제부터 기준으로 잡는다면 항상 근이 존재한다. 그래서 105쪽 맨 아래 3번 박스 보이십니까?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오랜만에 보네요. 바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라는 짝수 공식이랑 그냥 근해 공식이 있죠. 두 개 다 오랜만에 복습하시면 되고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실수든 허수든 간에 그냥 그대로 인정할 거니까 그냥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쪽 보시면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에 2차 방정식 풀어보세요. 근을 판별하는 건 뭐라고 하면 말로 쓰는 거야. 바로 실근을 가지는지 허근을 가지는지 판별. 말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근의 공식 써야 되겠죠. 근을 구하시오가 아니에요. 근의 모양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만 하는 거야. 이번 문제. 힘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1번 문제만 풀면 충분할 것 같고 2번 문제 풀려면 여러분들이 책을 좀 넘겨보시면 118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118쪽. 공통수학 118쪽에 뭐가 소개되냐면 바로 저겁니다. 2차 방정식은 근을 가진다 안 가진다? 다 가집니다. 근데 허수로서 가지는지 실수로서 해를 가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명한 공식이 나옵니다. 112쪽이에요. 112쪽. 바로 디스크리민언트인가요? 제가 발음이 안 나요. 디스크리민트 어떤 명사입니다. 바로 판별식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2차 방정식 ax제곱 bxc는 0이랑 같다라고 두면은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항상 근을 가지죠. 바로 해야 풀려 x는 같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라는 근의 공식을 쓰면 항상 해는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그럼 어차피 해를 맨날 뜯어보면은 박스를 열고 계산해보고 계산해보면은 해가 실근이 나올지 허근이 나올지 중근을 가질지를 예측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 이때 루트 안쪽에 있는 수 루트 안쪽을 내부라고 쓰죠. 내부. 이걸 확대해서 보면 결국 b의 제곱 빼기 4ac가 양수로 끝났냐 음수로 끝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근해공식 쓰면은 루트 안쪽을 계산할 거잖아. 맨날 여러분 2차 방정식 근해공식 쓸 때.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이제부터 뭐라고 하자? b의 제곱 빼기 4ac를 우리는 이제부터 대문자 t라고 쓸 거고 판별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2차 방정식은 항상 고유번호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주민번호가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처럼 2차 방정식도 근해공식이 아니라 판별식을 가지는데 판별식 b의 제곱 빼기 4ac입니다. 따라서 판별식이 d라고 할게요. d 0보다 클 때, 즉 양수로 잘 나오고 있다면 얘는 반드시 뭐일 것이다? 루트 안쪽이 양수니까 긍정적인 수. 바로 서로 다른 부실근을 가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빠르게 예측하자. 만약에 판별식이 0일 때는 이 판별식을 복권 긁어봤는데 0으로 나왔어. 0 긁어봤다면 바로 중근. 서로 같은 시근인데 중근. 다음은 마지막 판별식이 뭐하고 있을 때 음수로 측정되고 있으면 0보다 작을 때는 이때는 예측컨대 해가 복소근, 허근이 나오기 따라서 서로 다른 부허근을 가질
가질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게 거기 112쪽에 나온 판별식이 탄생한 배경이에요. 편하잖아. 편리하지 않니? 그니 찍었을 때 단맛이 나오는지 짠맛이 나는지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별식이 양수일 땐 서다 두실, 판별식이 0일 땐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음수일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마지막에 3번 박스. 2차 방정식이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중근을 가지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고 중근을 가진다는 건 판별식이 0일 때로 대신할 수 있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꼭 중근일 땐 판별식이 0이다를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부터 쭉 풀어보세요. 이번은 뭐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가지도록 하는 K의 범위라는 건 부등식 분담 논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판별식을 구분해주셔야 돼요. 너 양수가 되라, 너 음수가 되라 라는 부등호를 줘야 돼. 누구한테? 판별식한테. 네, 1번부터 4번까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5번은 이게 또 다음 단원이네요. 일 번 여기 쓰실 때 근을 판별할 때 좀 더 엄격하게 씁시다. 실근만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서로 다른 두 허근, 주음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1번은 길게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시간상 그냥 짧게 쓸게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의 줄임말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실근을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문제 써있으면 부등호 방향만 결정하시면 되고 판별식이 양수다 세우면 K보다 초과한다고 풀릴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세우고 열심히 이항하고 이항하면 이항해서 풀면 K는 작아야 된다. 8대 1보다 작다라고 써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판별식이 0 초과, 판별식이 0 미만을 식대보세요. 아마 옛날에 배웠을 테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그럼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번은 m 짝이가 8분의 23보다 작기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써질 거예요. 되겠습니까? 판별식이 음수다 세우면 돼요. 짝수 판별식을 쓰든 홀수 판별식, 그냥 판별식 쓰든 다 똑같이 나오니까 그런 것만 잘 결정하시면 돼요. 오케이, 3번. 4번은 중근을 가지도록 2차 방정식이 태어날 때부터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판별식이 0꼴, 판별식이 0이랑 같다라고 세우면 알아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따라서 4분의 33짜리랑 또 다른 두 번째 문제는 5짜리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일단 어떻게 나오시면 오케이? 됐습니까? 안 되고 있으면 한번 다시 고쳐보세요.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판별식을 계산해 보고 0이랑 같다라고 둔다. 두고 풀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라는 아주 유명한 D라는 대문자 D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터미넌트, 디스크리미넌트.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112쪽, 113쪽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집에서 까먹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넘기다 보면 여기까지가 오늘 목표입니다. 바로 119쪽으로 올까요? 119쪽은 뭐냐면 바로 어떤 주제가 튀어나오지? 2차 방정식을 맨날 풀면은
규칙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정말 중요한 단원이죠. 119쪽.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정답과 해랑 근과 개수들의 관계입니다. 관계는 모종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 관계. 오케이?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 한번 배워보세요. 첫 번째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치자. ax제곱 bx 더하기 c는 0.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뒀을 때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증명도 한 번쯤 받으시면 좋아요. 쉬워요. 자, 얘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풀어서 해를 구했다고 치자. 그 근을 하나를 알파, 그리스는 알파, 다음은 또 다른 근을 베타가 나왔다고 치자. 알파 또는 베타. 여러분들이 두 근이 있을 때 이렇게 중학교 때 이미 배웠다고 해주세요. 배웠을 겁니다. 2차 방정식이 있고 열심히 정답을 출제자가 스포일러했어. 두근 알파랑 베타. 그때 되돌아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갔다가 되돌아오는 방법. 바로 2차 방정식 세우기. 기억나요? 식 만들기. 오케이? 식 세우기 해보자. 자, 알파랑 베타를 가지게 하는 방정식을 조립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최고차항 계속 바라보면서 a 그리고 괄호 열고 근을 부호바꾼수 x 빼기 알파 또는 x 빼기 베타는 0이라고 두면은 어차피 얘도 00 세울 때 얘가 나오겠죠. 그런 발상으로 일단 여기를 썼습니다. 괜찮습니까? 두 근을 가지도록 하는 식 세우기 바로 부호바꾸면서 곱한다. 뭐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구한 2차 방정식이나 원래 주어진 2차 방정식이나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양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마지막 뭐 하자? 얘를 뜬금없지만 전개해보자. 전개해볼까요? 일단 괄호 곱하기 괄호니까 임수분해가 아니라 극세공식이야.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배가 되는 거야. 다음 마지막 상수함께 곱하면 알파 베타 는 0.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짝을 지어서 비교해보자. 얘들아, 잘 보면 어차피 얘나 얘가 같은 거니까 똑같아야 되니까 같을 동안에는 최고차항 개수로 나눠도 사람들이 뭐라고 못합니다. 따라서 양변을 a만큼 나눠보면은 양변을 a로 동시에 나눠주면은 하트 공식을 써보면 왔어요. 여전히 0이겠죠. 양변을 a 나누면 분수꼴이라 하더라도 a 사라지고 a분의 dx, a분의 c 꼴로 표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어차피 같을 거니까 같다를 유지한다고 치면 양변을 문자 앞에